예 변호사님.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국민의힘도 지금 활력을 찾았고 또 지지율도 상승세에 있는데 이번 공천을 예. 정말 잘 해내면은 그거는 이제 이철규 의원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치력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다 한다면은 국민의힘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한동훈도 살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주 장기적인 전망 2027년에 대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그 디딤돌을 확고하게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 예. 참모들 예. 그리고 장차관들이 대거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수석급만 하더라도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다 전입니다만 어쨌든 수석급들, 비서관급 그리고 행정관까지 해가지고 지금 참모들만도 34명이었는데 11일 날 마지막 사표를 낸 사람이 장성민. 이번에 부산 엑스포 실패했지만 미래전략기획관 이분도 뭐 험지든 어디든 총선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내서 이제 35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차관들도 추경호 부총리, 박문규 산자부 장관, 정황근 농축산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뭐 박민식 보훈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원희룡 뭐 국토교통부 장관 말할 것도 없고, 또 차관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16명이 지금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하더라도 50명이 넘네요. 그 밖에도 경찰 측에서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출마를 하기 위해서 경찰들도 지금 경찰들이 아주 엄청나게 여권에서 힘을 쓴 사람 바로 이철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죠. 경찰 출신 윤재옥이라든가 윤재옥 다 경찰 출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검사, 경찰 이 사람들이 아주 요직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민정당을 육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육사하고 법조인. 법조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는 경찰도 큰 세력이 돼가지고 오히려 경찰이 더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 요새 됐습니다. 그 법조계에서 변호사계에서 경찰 출신이 인기 좋습니다.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검경 수사 분리되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일부는 정말 험지도 있고 또 이 영남권 외에 자기 고향 연고를 찾아서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TK, PK예요. 뭐 안전하니까요. 안전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주로 이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쪽이니까요. 출세를 하고 고위직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영남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면 고향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호남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사람이 있어야죠. 뭐 스카우트 된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봤습니까? 그러게요. 없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전북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공직에 있을 때 호남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DJ 정권 고등학교도 경기 나왔는데요. DJ 정권 들었으니까 나 호남이다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남권은 다 현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럼 현역들하고 가서 또 피 터지는 싸움을 벌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엄청난 잡음과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현역이 만약 물갈이 대상으로 대부분 영남권에서 할 수밖에 없.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무소속 아닐 수도 있죠. 이준석 같아도. 이준석 신당으로. 지금 영남권에서 자기 이준석에는 맞짱을 붙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정면 승부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 죽게 한다는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영남에서도 지금 현역들이 상당히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수는 또 초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 거론되고 있는 무슨 행정관이다, 비서관 이 정도 가지고 가서 현역들을 이게 이기겠는가? 힘들겠죠. 예. 무소속으로 이 사람들이 나올 경우, 물론 이제 영남에서 당을 보고 찍지 무슨 사람 보고 찍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용산 참모들이라든가 또 장차관 이런 사람들이 영남권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현역들과의 싸움이 불가피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상당수 고위직을 지냈던 분들이 강남이라든가 서울에서도 이 꽃길만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수층에 지금 문제가 그거라고. 예. 이 강남 3구 뭐 이런 쪽에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앞으로 공천에서 어떻게 잘 조정해 내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층에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험을 할 생각을 본인도 안 해요. 야, 어떤 그 험지에 가가지고 한번 붙어보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 때 정치에 뛰어들었으면 험지도 가고 이렇게 정치적 역량을 키워보겠다 그러는데, 내가 청와대 행정관 지내고 장관 지내놓고 지금 나이 수석 비서관 다 해놓고 장관급 아닙니까? 그 50, 60대 가지고 낙선해 가지고 뭐 이런 거 못하겠다 이런 거죠. 웬만하면은 50대 초반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좀 나이 있는 사람 60대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모험을 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나이에 지금 정치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고 교수님하고 참 제가 종편 나갈 때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있죠.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청와대 행정관 지내고 장관 지냈으니까 내가 정치적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행정고시도 해보고 사법시험도 해보고 동기도 행정부에 많지만 있죠. 행정부나 법조계의 논리, 어떤 행동 양식, 이거하고 정치인이 해야 되는 일하고는 달라요. 정치인은 많은 우리나라 이해관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 주민에도 뭐 원자 방패장을 어디에 놓느냐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쓰레기 하치장을 어디 놓느냐, 이런 거 보면은 막 쓰레기 버리는 쪽에서는 그쪽에 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분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옳고 그르고 아니면은 어떤 그 이해관계를 한쪽에 뭔가 혜택을 주고 양보를 받아내고 이런 걸 잘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행정부 관료나 법조인은 이런 게 서투르다고, 이게.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 옳고 그름은 잘 판단할 수 있지만 법조계가 어떤 이익이 충돌할 때 give and take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약한데, 이거는 기술이라고 어떻게 보면. 어떤 역량이 정치적 역량이고.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관료로 지내왔거나 청와대에 대통령실에 있으면 뭐 대통령 뜻받아 지시하는 게 행정관들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완전 철새처럼 막 달려나와가지고 내가 정치를 해보겠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있죠. 이런 공천 주는 사람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투표 날만 주민이 주인이 국민이 주인이지, 딴 때는 전부 다 그냥 지배의 대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행정관이라든가 장관 중에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뭐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했던 사람 전부 다 정치 그때 보니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맨날 그 모양이고 맨날 퇴행적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슨 대통령실하고 그다음 그 관료란 게 정치인 사관학교인지, 그걸 갖다가 자기가 어떤 그 관직에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어떤 봉사할 수 하는 이런 건 안 하고, 내가 여기서 경력 적당히 쌓아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하겠다. 검사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제 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복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사고만 터지면 돼. 그걸 경력으로 사용해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그 다음부터 편안하게 4년 동안 코인 거래해도 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장관 차관들 그러잖아요. 저는 장차관이 훨씬 중요하고 그 소중한 사람들 같은데 전부 다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요. 장관보다 국회의원이 더 좋대요. 장관은
1년 많아봤자 2년도 안 돼서 다 갈리는데 무슨 사고 터지면 나가야 되고. 국회의원은 4년간 무슨 출퇴근이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뭘 큰 소리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특권만 누리면 되니까 또 다 그것도 그러죠.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재선 3선 할 수 있으면은 그 국회 그게 제일이죠. 장차관 출석하니까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장차관은 그냥 무슨 죄도 안 졌는데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자꾸 이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예. 그냥 군림하는 자리로 생각하니까 이 너도나도 예. 조금만 건덕지만 있으면 국회의원 되려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총선에서는 인물들을 좀 잘 골라가지고 정말 국민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봉사하는 국민한테 봉사하고 예. 국민을 떠받드는 그러니까요. 그 하인 리더십인가 언제 한때는 그게 또 그랬습니까? 서번트 무슨 리더십이라 예, 예. 해가지고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한참 유행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예, 그런 리더십을 갖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요. 이번 선거 벌써 더불어민주당 아까 우리 공천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거 하고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 했잖아요. 뭐 거의 가망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예.